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테슬라 배터리데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배터리데이 4대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사실 한 2주 전인가 여러분들께 테슬라 배터리데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네 가지 질문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업로드된 동영상 부분 참고하셨던 분들, 그 부분들 속에서 조금 더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내일 5시 반에 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 부분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오늘 아침 부분에 트윗을 했죠. 우리가 발표할 내용은 장기적으로 사이버 트럭이나 로드스터 등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배터리를 2022년까지 대량 생산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죠? 지금 현재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 추세대로 갈 것이고 리튬이온 배터리 부분을 계속 사용하는 흐름으로 간다는 이야기겠죠. 이제 사이버 트럭이나 로드스터 이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그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테슬라가 LG화학이나 파나소닉, CATL 등 배터리 파트너사들로부터 배터리 셀 구매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릴 계획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파트너사들이 빠른 속도로 생산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배터리에 과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22년엔 심각한 공급 부족을 예상한다. 이야기, 배터리에 과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결국 생산시설을 증대하지 않는다면 2022년엔 심각한 공급 부족을 예상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키워드를 보게 되면 생산적인 부분에서는 배터리 자체 생산을 할 거냐, 내재화를 할 거냐 말 거냐. 그죠? 이 부분 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튬이온 배터리 부분 100만 마일 배터리를 공개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죠? 또 그리고 이 가격당 1kWh당 100달러 이하 배터리 상용 시점 부분은 언제이냐? 그죠?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조금 요약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배터리 자체 생산과 관련된 대하에서는 사실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 4에서 2021년 생산 예정에 대한 구체적인 스케줄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죠? 왜냐하면 2019년 10월에 배터리 조립 자동화 설비 업체인 캐나다의 히브라 시스템스를 인수하였다는 점도 배터리 내재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겠죠. 근데 이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야기, 2022년 이후에 내재화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무 크게 놀라지 마세요. 그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슈퍼마켓에서 하드 사 먹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첨단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도 겪을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동안, 그죠? 이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나름의 원가 절감이라든지 주행거리 향상과 관련된 노력 이런 거 안 하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리튬이온 배터리에다가 CTP 기술을 적용을 해서 100만 마일, 그죠? 160만 킬로미터를 주행 가능한 배터리를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리튬 인산철이 사용되고 가격이 높은 망간이 빠져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는 부분이죠. 현재 전기차 배터리 수명을 5배 이상으로 늘린 100만 마일 주행 가능한 배터리를 공개할 수 있느냐 여부. 사실 NCM과 NCA 비용은 킬로와트 시당 120에서 130불로 좀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리튬 인산 배터리 이 LFP에다가 CTP 기술을 적용을 해서 셀트팩이라고 해서 이 셀에서 모듈을 생략한 가운데에서 셀에서 팩을 한 번에 하는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킬로와트 시당 80불 정도밖에 소요를 되지 않아서 휘발유 차량의 이 가격 강점인
이 킬로와트 시장 100불 이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건식 전국 기술 적용 여부입니다. 이미 2019년 5월에 건식 전국 코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맥스웰 테크놀로지를 2,450억 원에 인수했기 때문에 공정 간소화나 원재료 비용 절감, 에너지 밀도 개선에 따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이 건식 전국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면 예상외로 유협적인 요소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 2차 전지 업체들에게. 그죠?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언급 가능성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기까지는 해결해야 될 기술적 난제가 많다고 이야기했죠.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은 에너지 밀도 증가로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또 액체 전해질이 고체 전해질로 대체되면서 안정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낮아지면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부품 소재 적용이 줄어들어서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분리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유리하고 또 냉각, BMS BMS라는 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말하는데 그런 부품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모두 다가 사실은 비용 절감이나 주행거리 향상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기술들이고 이러한 이외에 또 신기술을 내올 거냐 안 내올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내일 5시 반에 아침 5시 반에 이제 생중계로 열리는 주총과 함께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공모라든지 신규 상장이라든지 또 이 주주총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화장을 많이 하게 되죠.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규 상장 종목들을 공략하는 부분을 그렇게 권하지 않는 이야기도 신규 상장을 하기 위해선 매출과 영업이익의 꾸준한 성장 흐름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장하기 위해서 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나 또 주주들에게 이 아주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죠. 공모도 마찬가지고 화장을 짙게 한다는 겁니다. 본 얼굴이 아닌 색조 화장도 하고 또 마스카라도 붙이고 하면서 그죠?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포커스의 기준점을 보고 바라보지는 마시고 현 단계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CATL 여러분들 보셨지만 CATL이 뭐 LG화학하고 경쟁 이 시장 마켓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 테슬라가 CATL 중국 기업하고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주행거리가 미약하지만 이 NCM이나 NCA 계열보다 미약한 흐름을 갖고 있음에도 주행거리가 짧은 흐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 배터리 가격을 어떻게든지 내리고자 하는 이 테슬라의 전략적 판단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부분들 속에서 어느 부분이 해당 사항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 계획, 전고체 배터리 또는 배터리 주요 공급선을 현재의 일본 파나소닉 대신 CATL로 교체 등 발표할 경우에는 배터리 3사 등의 주가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배터리 셀 부분 연구 불과 3년도 안 돼서 기존 배터리 셀 제조업체를 넘어서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성이 적다는 판단이고 향후 전기차 생산 설비 확장 및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테슬라가 배터리 셀 생산에 수십조 원을 투자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다. 그죠? 뭐 여하튼 사실 테슬라의 이 가장 강력한 이 향후 계획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투자할 돈이 엄청나게 필요로 한데, 그죠? 지금 LG화학이
계속되는 캐파 확장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십조 원이 드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CAT나 파나소닉과 연계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우려됐는데, 그죠? 오늘 아침 트윗 내용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런 조금 전에 언급드렸었던 그런 기술들 중에 한두 가지가 적용되는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흐름들을 예상해 봅니다. 하여튼 뭐 너무나 많은 이 테슬라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 근데 사실 오늘 이야기를 하면 뭐 합니까 사실. 그죠? 이미 내일 아침 닥친 상황인데.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미 한 열흘 전인가요? 그죠? 그때 이미 이 이 테슬라 배터리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여하튼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상용화 시기가 2025년 이내의 흐름만 아닌 그런 흐름들이라면 오히려 우리 2차 전지 업체들, 그리고 특히 소재 업체들 부분에게는 기회의 흐름이다. 그리고 악재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CATL에 비해서 평가를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시점, 그런 흐름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성장하는 산업 섹터. 그리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전기차는 아직도 기술 침투율이 4%대 이하다. 그렇다면, 그죠? 지금은 계속해서 조정시마다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2차 전지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엔 큰 이의가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